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떠먹여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따라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 73번째 시간이 벌써 돌아왔습니다. 한 주 만에 돌아왔는데 다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굉장히 잘 보냈다고 할 수 있죠. 요즘 날씨 이번 추운데 감기도 안 걸리고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눈이 폭설이 오면서 추웠는데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또 오미크론이 다시 터지면서 확진자가 10,000명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다들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당연히 자제하고 있죠.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주는 그런 모범 시민의 사례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최근에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어떤 종목이든 프로스포츠 직관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지난주에 또 장충 원정을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시야도 좋고 경기도 재밌는데 꼭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꼭 여자 배구 한 번쯤 직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보면 볼수록 네, 직관하는 종목이 여자 배구랑 야구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 네. 착각이겠죠? 야구는 제가 직관을 최근에 한 적이 없고요. 남자 농구 했었고, 이제 여자 농구는 제가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우고 계신 희정 씨하고 조만간 한번 보기로 했는데, 성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회동이. 네. 두 좋습니다. 분이 계획이 굉장히, 어딥니까? 네, 두 분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데, 네. 빠르게 넘어가자면은, 저희가 지난주 녹음을 마무리할 때 제가 짧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데이비슨 대학의 어, 그 연승 행진과 그리고 이현중 선수의 활약을 잠시 언급하면서 지난주 녹음을 마무리했는데 그런 소식 관련해서 이번 주 에피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 에피소드는 해외 농구 관련된 이슈인데요. 스왈로스 73번째 에피소드 돌아온 탐태식과 어빙신 플러스 해외 농구 이슈입니다. 간다 넘어간다. 일단 먼저 NBA 소식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클레이 탐슨 선수와 카이리 어빙 선수가 각자 부상과 코로나19 백신 이슈에서 풀려나면서 NBA 경기로 다시 컴백을 했는데요. 먼저 클레이 탐슨 선수가 이제 부상 복귀 이후 941일 만에 코트에 복귀하면서 정말 기다렸던 팬들에게 반가운 얼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상 복귀 과정과 활약상 먼저 승원 씨가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가요, 승원 씨? 네, 우선 사실상 복귀라고 볼 수 있는 선수는 탐슨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2년 반이죠.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상 십자인대 파열 부상 끝에 이제 드디어 복귀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출전한 경기가 2019년 6월 14일 파이널 2차전이었어요. 이제 그때 십자인대 파열로 중간에 나가고 너무 오랜 기간 탐슨을 못 봤기 때문에 뭐 골스 팬들도 탐슨을 과거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복귀를 해서 NBA 최고의 슈터 탐슨이 커리어와 함께 다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복귀를 해서 첫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전이었는데요.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경기 시작부터 그린이 또 종아리 부상으로 잠시 들어가면서 기대했던 그 그린 커리 탐슨 조합을 나중에서야 볼 수 있게 되었는데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듯이 이제 탐슨이 시작 1분 만에 돌파해서 플로터로 팀의 첫 경기 득점을 선사하면서 복귀 첫 득점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금 그렇다 할 활약이 없어서 1쿼터에 그냥 들어간 모습을 보여줬는데 2쿼터에서 탐슨이 교체 출전하면서 모두가 예상치 못한 덩크를 보여줬어요. 이게 그렇죠. 덩크로 부상을 입었잖아요. 네, 덩크를 원래 잘 하지도 않던 선수였는데 드라이브인 덩크를 보여주면서 선수들도 팬들도 모두 다 놀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도 인터뷰에서 덩크를 할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사실 가장 NBA에서 좋아하는 선수를 뽑으라 하면은 저는 클레이 탐슨을 뽑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채용 씨하고 이제 사적인 대화를 하다가 나왔던 에피소드인데요. 그 탐슨 부상 관련해서 이제 채용 씨가 좀 사적인 대화 내용이긴 한데 또 이제 탐슨의 부상 복귀 활약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낙관적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채용 씨가. 그런데 뭐 복귀 전에서 3점도 때리고 덩크까지 꽂아 넣는 걸 봤는데 채용 씨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채용 씨 느낌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NBA를 되게 많이 챙겨보는 시청자잖아요. 그렇죠. 특히 탐슨이라면 그 스플래시 브라더스로 대체되는 그들은 이제 제가 농구를 처음 접했을 때 제일 천상계에 있던 그런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의 복귀가 더욱더 설레어졌던 건 사실인데 진혁 씨 말대로 사실 커즌스라는 이제 그렇죠. 선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유형이었죠. 부상 네, 그 과정이.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그렇죠. 이제 복귀 직전에 아킬레스건을 한 번 더 다치면서 복귀가 무궁무진하게 길어졌던 그런 경우였는데 사실 커즌스 같은 선수도 굉장히 하이 클래스였다가 지금은 사실 전이맨이 돼서 이제 투웨이 계약만 맺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탐슨도 사실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엄청난 낭만을 선사했죠, 사실. 그렇죠. 덩크 자체가 십자인대 부상 당하던 덩크가 그거를 다시 한번 드라이브인 덩크로 수비수를 달고 해냈던 덩크였으니까 저 포함 많은 팬들의 가슴을 울렸던 그런 덩크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뒤에서 이제 승호 씨가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아직 조금 슈팅적인 측면에서는 야투율도 그렇고 조금 예전의 모습은 아직 돌아오지는 못한 것 같지만 점점 좋아질 것 같고요. 나머지 경기에서 활약상은 어땠는지 마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후로 경기에서 탐슨을 압박하기 위해서 점점 수비가 붙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팀적으로도 커리가 점점 풀리고 선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체적으로 20분 출전해서 17득점. 뭐 탐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복귀 전 첫 경기부터 17득점은 정말 뭐 성공적인 복귀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 멤피스전에서는 14득점, 미러키전에서는 11득점, 미네소타전에서 13득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디트로이트전에서 21득점. 야투율이 기대보단 낮았지만 이제 수비에서도 그렇다 할 가담이 없었기 때문에 복귀가 좀 오래 걸리려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확실히 커리와의 시너지도 좋게 보이고 특히 디트로이트전에서 정말 옛날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활약을 펼치면서 야투율을 46.2%까지 끌어올리고 이제 좋은 점원으로 활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굉장히 팬들도 관계자들도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스가 지금 순위가 꽤 높잖아요. 서부 2위인데 이제 피닉스 선즈와 3게임 차이기 때문에 뭐 1위 탈환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골스가 아쉬운 점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드레이먼드 그린이 빠져 있고 또 탐슨이 이제 뭐 부상 복귀한 지 정말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출전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고 또 이제 경기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기 때문에 뭐 골스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급하게 막 약간 조바심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1위 탈환보다는 조금 리그 판도를 길게 보고 그리고 또 탐슨이라는 선수의 그 가치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더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6차전의 사나이라는 별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줄 거라 믿고요. 한편 또 이제 카이리 어빙 선수가 정말 이슈를 몰고 다니는 선수인데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한 이후 LA나 뉴욕 등의 대도시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뛸 수 있게끔 하고 있었는데 어빙이 백신 거부를 하면서 어빙 선수가 올 시즌을 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루클린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들이 떼거지로 나왔고 로스터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빙 선수를 이제 원정 경기에서만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채용 씨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제 카이리 어빙이라고 하는 선수는 굉장히 위대하고도 대단한 선수라는 건 이제 다들 네, 알 겁니다. 위대하죠. 네, 네, 대충 그렇죠. 커리어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파이널 우승도 한 번 있고 올스타 7회에다가 올 NBA 경력도 3회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현지나 외신의 평가는 역대 최고의 드리블러라고도 불리는 카이리 어빙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NBA 역사상 최초의 파트타임 슈퍼스타가 되게 생겼습니다. 아니, 벌써 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이제 진혁 씨가 잠깐 정리를 해주셨지만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지 않은 선수는 경기장 자체의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코로나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접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빙이 소속되어 있는 브루클린 네츠는 뉴욕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 선수들은 모두 백신을 맞아야 홈 경기를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빙은 개인적 신념을 사유로 들면서 이제 백신을 안 맞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어빙이 백신을 안 맞는 건 어빙의 자유지만 그렇게 된다고 이제 홈 경기를 뛸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만 데리고 다니거던가 아니면 어빙을 아예 뛰지 않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취할 수 있었는데 브루클린은 이제 우리는 파트타임 선수를 허락할 수 없다. 우리는 원팀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어빙에게 이제 출장을 금지시키는 어빙이 이제 3,500만 달러씩 받는 그런 초대형 선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엄청난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을 받은 팀이 브루클린 네츠였습니다. 벤치에는 선수들이 부족해가지고 8명도 채우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특히 하든이 계속 구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팀의 미래에도 영향이 끼칠 거다. 그리고 성적도 점점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플레이오프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어빙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어빙을 뛰게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빙이 얻어낸 것은 뉴욕 닉스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모든 원정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홈 경기는 여전히 못 뛰지만 결국 이 경쟁에서 어빙이 원하던 모든 것을 얻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하던 경기 출장도 얻어냈고요. 결국 경기 출장은 그들의 이제 돈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빙이 굉장한 이득을 봤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역시도 이제 알바형 슈퍼스타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입장이 되었으니까 다른 선수들이 이제 차별 문제를 들이댔을 때 어떤 반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점도 염려됩니다. 당연하게도 팀 케미스트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거기에 네. 이제 주제랑은 약간은 동떨어진 부분이지만 브루클린의 영원한 1옵션인 케빈 듀란트가 최근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빙은 복귀를 했지만 전력은 더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빙이 이런 평가를 뒤집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이 파트타임 슈퍼스타가 인정이 되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빙 복귀 후 5승 4패를 하고 있는데 듀란트 빠진 이후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위험한 예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어빙이 저는 뭐 클리브랜드 시절도 그렇고 보스턴 셀틱스 시절만 해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또 남들한테 추천도 해주는 그런 선수였는데 인간적인 면모도 그렇고 팀 선수들과의 케미스트리 부분 그리고 또 지난 시즌에는 또 무단 이탈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인데 책임감적인 측면도 그렇고 아쉬운 모습이 많았는데 이러한 팀 내 상황 속에서 어빙을 다시 불러들인 브루클린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호감을 갖기는 어려운 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없으면은 없는 대로 해야죠. 브루클린도 참 이 또 필요하니까 갖다 쓰는 것도 좀 브루클린이 국내 팬들의 지지를 많이 못 받는 면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서도 웃기게도 좋은 활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스타성은 그렇죠. 타고난 선수인 것 같아요. 정말 어빙의 클래스는 당연히 증명이 된 선수니까. 근데 어빙은 사실 클래스 이상을 보여줘야 지금 현 상황에서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죠. 네, 정말 복귀 전도 그렇고 복귀 이후 하이라이트만 보더라도 그 하이라이트 안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정말 엄청난데 과연 이 어빙이 듀란트 없는 동안 그 듀란트의 공백도 메우면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현중 선수의 데이비슨 대학이 지난주 언급했던 것에 이어서 여전히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무려 14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약을 이제 남은 시즌 동안 계속 보여준다면 3월의 광란이라고 불리는 마르치 매드니스 진출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요. 수원 씨가 조금 더 자세히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현정 선수가
이번 14연승의 사실상 주축으로 팀에 투자도 받으면서 계속해서 좋은 두 자릿수 득점을 거의 대부분의 경기에서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15득점에 가깝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현중 선수가 또 NBA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또 항상 돌듯이 돌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NCAA OBPR에서 이현중 선수가 9위에 오르면서 스윙맨으로는 유일한 탑 10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공격력만큼은 1위라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되면서 NBA 이야기가 당연하게도 또 나오게 됐는데 USA 투데이에서는 2022 NBA 드래프트 1라운드 25위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무래도 1라운드보다는 2라운드 정도로 전망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2시즌 연속으로 3점 성공률이 지금 42%에 달하고 있고 스테판 커리 이후로 이번에 처음으로 팀이 탑 10 안에 드는 팀을 이기면서 그 경기에서 17득점이라는 활약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트위터에도 스테판 커리와 이현중 선수가 이어서 박제가 되었죠. 그쵸. 더블 그런 메인으로서 박혀있던 사진이 큰 화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봐서 관계자 사이에서도 평가가 좋고 이제 선수들도 이 선수의 진가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현중 선수가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마치 맨데스에서 활약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NBA보다 시청률이 높고 또 스카우트들도 지켜보기 때문에 큰 대학들을 상대로 증명을 할 수 있는 무대이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준 활약으론 충분히 진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떻게 활약을 할지가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은 데이비슨이 연승 행진을 달리는 와중에 컨퍼런스 이제 같은 컨퍼런스 내 대학들 간의 이제 상대 전적에서 현재 패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3월의 광란 진출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현중 선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이현중 선수 단독 주제로 다뤘긴 합니다만 이현중 선수의 한층 더 정말 매 시즌을 거듭하면서 스텝업하는 부분이 정말 저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국뽕이 차오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이제 데이비슨 대학 입학 초기에는 슛은 원래 좋았으니까 3점 슛과 그리고 뭐 받아먹는 커팅 득점 이런 것에 조금 득점 비중이 치중됐다면은 요즘에는 뭐 드라이브인도 이현중 선수가 시도하고 그리고 림 어택 그리고 또한 풀업 점퍼까지 장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 시즌 뭐 스탯상으로도 성장했지만 정말 벌크업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말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NBA 진출이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서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매드니스를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거기서 이제 NBA 스카우터들이 이 선수가 뭐 큰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선수인지 약간 이런 역량도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현준 선수가 딱 한 경기 부진했는데 그 경기처럼 조금 앞선에서 빡센 수비가 들어오면은 조금 극복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긴 합니다. 최근 경기 제가 하이라이트 보니까 이현종 선수를 이제 박정하고 약간 담그려는 듯의 수비를 하더라고요. 얼굴에 흉터도 났었고 그래서 조금 이현준 선수 좀 덜 건드리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채용 씨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확실히 이현중 선수가 굉장한 스텝업 하는 모습을 매 시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 보는 농구 팬 입장에서는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뭐 사실 커리어 내내 슈팅 문제가 지적되는 선수도 있고 뭐 커리어 내내 핸들링 문제가 지적되는 선수도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못 고치면서 그 부분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꽤 많은데 사실 이현중 선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진혁 씨 말대로 슈팅밖에 없다는 선수라고 말해도 되는데 뭐 두 번째 시즌에는 그 슈팅을 극대화시켰고 지금 이 세 번째 시즌에는 이제 벌크업해서 수비적인 문제도 없어지고 그리고 핸들링 부분도 꽤 많이 발전을 시켜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진짜 보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진혁 씨 말대로 저도 최근 경기 계속 챙겨보고 네. 있는데 확실히 최근 두 경기가 조금 부진하긴 했었습니다. 턴오버가 되게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VCU죠. 제일 최근 경기가 같은 그렇죠. 컨퍼런스에
그 경기에서는 이번 시즌에서 15게임 만에 두 자릿수 득점이 끊겼던 경기였거든요. 네, 경기를 봤는데 사실 이현중 선수가 막 와 엄청 잘했다는 경기는 아니었지만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좀 더 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진짜 진혁 씨, 승원 씨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염원처럼 NBA에 네. 정말 진출할 수 있는 하승진의 뒤를 이을 그런 NBA 라운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5경기에서 이제 가장 최근 경기였던 그 경기를 제외한다면은 꾸준히 거의 16점 이상을 책임져 주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리바운드도 평균 경기당 7개 이상을 잡아주면서 확실히 신장의 우위를 조금 동포지션 선수 대비 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팀 내 평균 득점은 물론 1위고요. 팀 내 리바도 2위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클레이 탐슨의 복귀만큼 반가운 얼굴인데요. KBL 출신이자 NBA 진출의 꿈을 이룬 사이크스 선수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또한 그리고 과거 KBL 출신이지만 NBA 진출한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채용 씨가 준비해봤는데요. 생각만 네. 해도 너무 떨리시나 봐요. 말을 많이 더듬으시네요. 네, 그리고 또 약간 발음을 조심해야 될 선수도 있어서 네, 제가 살짝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뭐 키퍼 사이크스 선수를 되게 네. 부들부들 거리시면서 읽으시는데 재밌습니다. 느슨해진 이 녹음판에 뭐 그런 이상한 단어들을 던져주고 그랬다고 생각할게요. 네, 은퇴할 뻔한 것 같습니다. 빨리 전해주시죠. 아, 네. 뭐 사실 KBL에서 뛰던 선수, 그러니까 NBA에서 뛰다가 KBL로 넘어온 선수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만 KBL에서 뛰다가 NBA로 넘어간 선수는 생각보다 적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선수들 전에 일단 시초부터 알아야겠죠? 아비스토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0405 시즌 정말 오래전이죠. 거의 20년이 돼가는 선수인데 이제 원주 TG, 서울 SK, 부산 KT, 서울 삼성이라는 네 팀에서나 뛰면서 이제 뭐 그래도 나름 한국에서 많이 뛰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NBA로 진출을 해서 뉴저지 네츠, 현 브루클린으로 갔고요. 거기서 우승까지 했던 선수였습니다. 물론 이제 우승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NBA라는 꿈의 무대를 밟았던 최초의 KBL 선수로서 이제 나름 의미가 있는 선수였죠. 다음으로는 이제 SK 나이츠에서 뛰던 수비적인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그렉 스팀스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경우는 조금 웃긴 게 사실 선수 개인적인 활약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팀을 플레이오프를 보내는 대회는 실패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던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다음 시즌엔 이제 KBL에서 퇴출도 당하는 등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NBA에서는 이제 그의 신체적인 능력을 살려서 무려 4시즌을 뜁니다. 무려 핵심 식스맨 롤까지 부여받으면서 뛰었고요. 특히 12-13 시즌엔 미네소타에서 13-14 시즌엔 뉴올리언즈에서 40경기씩을 선발 출장까지 했던 나름 KBL 출신으로서는 제일 괜찮은 기록을 세운 선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심판한테 뻐큐를 날렸던 아이반 존슨 선수나 네. 르브론 플러스 코비 브라이언트 플러스 스티븐 내쉬 해가지고 이제 르브라이언 내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런 선수들은 사실 그냥 지나쳐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선수들이 더 정겹게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깜짝 따지면 놀랐네요. 그죠? 네. 가장 최근 선수라고 볼 수 있는 디온데 버튼 선수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오클라호마 시티와 계약을 해서 더 좋아했었던 선수였는데 이제 이 선수 KBL에선 혜성같이 나타나서는 그냥 원주 DB를 정규 시즌 우승을 시켜버리고 통합 준우승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맞춰주겠다고는 얘기했지만 나는 이제 NBA라는 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NBA로 떠나서는 오클라호마 시티와 투웨이 계약을 성사시켰던 그런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은 괴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종종 나오면서 우리 한국 팬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해주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폴 조지에게 엘리웁 덩크를 띄워준다거나 웨스트브룩의 엘리웁 패스를 받아먹는 등 그런 멋진 플레이들을 꽤 많이 보여줬고 그렇지만 이제 그 이상을 차지하진 못하면서 결국 엔트리 한 자리를 먹는 데는 실패를 하며 계약 연장을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만 21시즌 서머리그에서도 덴버 너게츠 소속으로 계속 나왔고요. 이번 달에 이제 NBA 하브리그죠. G리그 경기에서 보스턴 산하 G리그에서 이제 26점을 폭발시켰다는 팀 내 최다 득점을 폭발시켰다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아직 그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한 발 더 남아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제 디온데 버튼 소식을
그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 최근에 이제 버튼 선수 소식이 조금 잠잠했잖아요. 최근에 기사 나오기 전까지. 네, 그래서 맞죠. 이 선수가 이제는 이제 G리그로 가라앉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G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다는 소식이 들려서 최근에 뭐 NBA에서는 워낙 또 코로나 양성이 나오면은 바로 G리그 선수들 콜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면은 기회가 갈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또 제가 보스턴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팀이어서 예를 들어 뭐 테이텀과 같이 뛰는 버튼 상상하면 굉장히 흥미로워서 버튼 선수를 다시 볼 수 있기를 조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사실 지금이 진짜 리그 사정상 제일 열린 문이라고 볼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죠. 저도 버튼 선수가 다시 한번 뛸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제 마지막 선수이자 제일 이슈를 달리고 있는 뜨거운 감자죠. 키퍼 사이크스 선수인데요. 뭐 과거에서는 안양 KGC에서 뛰었었잖아요. KBL에서도 이제 괜찮은 선수, 그 이상으로 잘하던 선수였고 이제 역대 최고의 용병을 논할 때 이제 빠지지 않는 조 존슨과도 비교될 정도의 굉장한 활약을 펼쳐줬지만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부상으로 인해서 거의 못 뛰게 되었습니다만 또 이제 KGC가 또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김승기 감독도 이제 재계약을 요청하고 추진했으나 결국엔 이제 팀을 떠나게 된 그런 선수였습니다. 안양 KGC에게 좋은 기억을 안겨줬고 한국 팬들에게 좋은 기억을 안겨줬던 선수임은 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난 현 시점 최근 키퍼 사이크스 선수 소식이 계속 들려왔는데 이제 그 소식이 인디애나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소문이자 뭐 이제는 사실이 되었던 거죠. 그렇죠. 네, 코로나 프로토콜로 인해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결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NBA 리그 상황이 만들어졌고 마침 주전 가드들이 다 부상 혹은 코로나로 이탈해버렸던 인디애나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준 이제 신이 내린 행운에 가까웠죠. 그리고 이제 그 행운을 잡느냐 못 잡느냐는 선수에게 달려 있는데 키퍼 사이크스 선수는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달에 데뷔를 해서 1월 4일 뉴욕 닉스전에서 무려 38분을 뛰면서 이제 22.6 어시스트로 그의 이제 NBA 커리어 하이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다음 6일 브루클린전에서는 어빙 복귀전으로 더 말이 많았던 경기였는데 그 어빙과 매치업하면서 18득점을 올렸고요. 팀 내 가장 많은 시간인 40분을 소화할 정도로 이제 이 선수가 점점 중용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제일 최근 경기였던 골든스테이트전에서도 나와서 막판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그 골스마저도 잡아내는 그런 키퍼 사이크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현재 진행형인 그가 굉장한 활약을 매일같이 이어나가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사실 이제 초반에 잠깐 언급을 했듯이 NBA 물을 먹고 KBL 오는 선수도 꽤 많은데 예상외로 실패를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 반대의 경우처럼 키퍼 사이크스나 이제 디온데 버튼처럼 KBL의 위상도 드높일 수 있고 우리도 정겨운 얼굴과 이름들을 보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나 저는 사이크스 선수 기록 찾아보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 뭐 득점이나 이런 부분이 득점이나 이런 부분도 7.8점 정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출전 시간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출전 시간이 현재 평균 22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조금 G리그에서 콜업된 선수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게임 타임을 준다는 거는 이제 감독과 코치진 그리고 선수들에게도 어느 정도 신뢰를 받는 선수인 것 같아서 사이크스 선수가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국 NBA 팬들에게도 익숙한 탐슨과 어빙의 복귀 소식 그리고 이현중 선수 소식 등을 다뤘는데요. 이제 3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NCAA 같은 경우에 이제 남은 경기 수도 많지 않은데 데이비슨 대학의 남은 경기 선전을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